안녕하세요. 오늘의 땅입니다. 토지 매각이 필요하다면 당사가 분양해 드립니다.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02-508-5253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농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하여 특히 외지인들의 농지 신규 취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지에 대한 신규 취득이 소수의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막히게 되었죠. 취득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처분 가능성은 더욱 떨어질 겁니다. 더욱이 농지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가 강화가 되면서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들에 대한 이행 강제금 상향과 강제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복불복이 아닌 전수조사 형태로 반복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팔지도 못하는 골칫덩이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또 다른 토지 규제가 올해 초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몰랐죠? 새만금 지역에 관심 있던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농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하여 규제가 덜한 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올해 초에 보도된 기사 제목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1억 원 이상 토지 취득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주택에 이어 토지 거래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공통으로 들어간 많이 익숙한 단어가 보이시나요?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 취득 시 반드시 첨부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정부와 과세당국에게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탈세나 대출 위반 등을 점검하고 세무조사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제출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사후 관리를 통해 검수가 됨으로써 1차적으로는 주택 취득 과정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의 소득과 지출 자료가 고스란히 정부 데이터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하여 거부감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주택시장에서 적용되던 규제책이 토지시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의거하여 토지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적용이 되며 토지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대출금 전용 등 투기적 자금 유입 차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투기자금 유입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땅은 그 용도에 맞춰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원 이상 또는 지분 거래 계약 시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 이하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피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려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안됩니다. 해당 토지거래 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이 역시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1억 원 미만 단필지 토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분 취득은 제출 대상이니 사실상 수도권 토지 대부분은 자금 조달 계획서 대상 토지가 된 것이고 수도권 지역 토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과세당국의 검증 대상에 자동적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조사 빌미를 만들어주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6억 원 이상 거래 계약 시 또는 서로 맞닿은 토지를 1년 이내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 금액 6억 원 이상인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겠습니다.
6억 원을 기준으로 둔 것은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투기 우려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참고로 이번 개정안으로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때 이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에서 따로 공고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규제 대상 지역이 몰려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시 이 비율을 10%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재작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이나 서울시가 작년 4월 지정한 압구정, 목동, 여의도 등의 지역이 모두 주거지역 기준 면적 180제곱미터의 10%인 18제곱미터 초과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이 더 줄어들면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안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노리는 최우선 규제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서울 등 수도권 일대가 토지 규제를 실시하는 가장 최우선 목표 지역일 것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을 타겟으로 삼았듯이 땅값과 땅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세력을 잡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정말 땅값을 잡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빙자로 세금을 더 걷고 개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인지 제가 감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수도권 일대로 규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물길을 막으면 넘치거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둬버리면 고인물은 썩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각종 규제 정책을 만들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규제 지역 외지인 거래 급증, 비규제 지역이 뜬다. 비규제 지역 투자 열풍, 규제를 하자 외곽에 비규제 지역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잠잠하던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했던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프레임이 이제 토지시장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규제가 집중되면 토지시장은 잠잠해질까요? 아니죠. 새로운 투자 지역을 찾아 돈은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게 돈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의 흐름은 분명 새만금 일대에도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펼쳐서 보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지역균형 발전 핵심 과제로 세종시와 새만금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만큼 정부의 개발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를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이 투자의 최적 타이밍인지 모르고 간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에서 토지 투자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땅이 최선입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 국책사업지로 이미 21년도 땅값 상승을 공공사업지역 일대가 주도했음을 살펴봤었습니다. 새만금도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배후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면서 특히 도시지역 땅은 이번 개정된 농지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용도이기 때문에, 또한 자금조달서 계획서 제출도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미래가치는 비도시지역보다 탁월합니다.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며 통계청 자료에도 도시지역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차후 황금성 면에서 비도시 지역을 압도합니다. 도시지역은 개발을 집중시키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도 탁월하고 기반시설 또한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그에 반해 비도시 지역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중앙부에 위치하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을 둘러싼 녹지지역 그 외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입지도 떨어지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합니다. 병원을 가려고 해도
도시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대한민국 인구 10명 중 9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지역 토지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비도시 지역보다 많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땅값은 항상 도시지역이 비도시 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며, 가격 상승도 도시지역 땅이 항상 비도시 지역보다 더 올라가는 구조를 만듭니다. 잘 팔리는 땅을 사야 나중에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옵니다. 잘 팔리는 땅을 사야 투자가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필지를 사야 한다면 저 같으면 도시지역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자금이 된다면 일반 상업지역을 1순위로, 자금이 부족하거나 일반 상업지역은 정말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우선 투자 순위로 매수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지정 면적이 워낙 희소한 데다가 그 중에서도 좋은 물건을 구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소심하게 가격 조금이라도 싸게 사볼까 고민하지 말고, 물건은 좋은 거 있을 때 터무니없는 가격만 아니라면 사놓고 10년만 꼭 참아보세요.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진짜 돈을 버는 길은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아니라 땅을 보는 안목과 일명 지를 수 있는 배포가 필요합니다. 부안, 김제, 군산에서 최고의 도시지역 토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의 땅으로 전화를 주시는 몇 분에게만 돌아갑니다. 잘 팔리는 땅을 사야 투자가 성공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이제는 정말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새만금은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새만금은 주저하는 여러분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